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1년 중 달이 가장 둥글고 밝게 뜨는 한가위입니다. 올여름 폭염과 태풍 등으로 유난히 힘들었는데요. 환히 차오른 보름달 바라보면서 소원도 비시고 모든 시름이 잊혀지는 풍성한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추석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나요? 손에 선물 세트를 한가득 들고 고향으로 향하는 가족들의 모습이나 며느리들이 부엌에 둘러앉아 전을 부치는 모습이 생각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요즘 추석에는 명절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풍경인지 김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전태식 이단미 씨 부부는 이번 추석 연휴 특별한 일정이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계신 시할머니를 뵙고 올라오는 길에 3살 배기 아들과 함께 근처 명승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명절이다 보니까 할머니 댁에 가서 차례만 지내고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아들도 이제 오랜만에 휴일을 같이 보내면서 아들이랑 추억도 만들고 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서 할머니 댁에 갔다 오는 길에 이렇게 여행도 좀 같이 해보려고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올 추석 명절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30, 40대 젊은 부부들은 고향을 찾은 김에 자녀와 함께 인근의 관광지에 들러 국내 여행을 즐깁니다. 아예 온 가족이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떠나서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간편 가정식으로 차례를 지내는 광경도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달라진 풍경은 또 있습니다. 부엌에서 허리를 굽혀가며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는 건 옛말. 요즘 주부들은 갓 부친 전을 구입해 명절 일손을 덮니다. 특히 며느리들에게 큰 부담이 됐던 명절 음식을 보다 수월하게 준비해서 갈등과 수고를 줄여보자는 공감대가 확산된 겁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당신네들이 하려면 번거롭고 그리고 이제 맛도 내려면은 이제 좀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도 당신이 하려고 하지 않고 야 어디 가서 사와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요즘 좀 있는 것 같아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서울역에서도 보자기로 곱게 포장된 선물이나 무거운 과일 상자를 바리바리 싸들고 내려가는 풍경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택배로 미리 추석 선물을 붙여놓고 양손과 발걸음은 가볍게 하고 고향을 향하는 겁니다. 차례를 위해 대과 중심으로 판매되던 사과, 배 선물 세트도 이제는 중소과가 더 인기입니다. 조상님께 감사하는 본래 뜻은 살리되 허례허식은 없애고 보다 간소하게 명절을 지내자는 젊은 세대의 생각이 추석 명절의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우리 농촌이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면서 농촌 살리기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로 농민들에게는 소득을, 도시민들에게는 즐거운 체험 현장을 제공해 도시와 농촌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정기루 기자가 일본 이시카와현에 다녀왔습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이곳은 일본 이시카와현 와지마시. 이곳은 마을 전체를 관광체험마을로 만들어 하나의 관광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지마시가 관광체험마을을 운영하기 시작한 건 지난 4월부터입니다. 농업과 관광을 묶어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다음 세대까지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이 같은 방법을 택했습니다. 150년 된 억새 지붕이 독특한 이 식당. 식당에서 내놓는 식사는 모두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식재료로 조리한 겁니다. 마을 주민과 식당 고객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いろいろちょっとずつこの地域の味を食べてほしい。目で見ても綺麗にっていうのは素人から始めたところですけど心がけて。 이곳은 일본 전통 종이인 와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1949년부터 80년에 걸쳐 3대 이르기까지 새로운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이곳을 찾는 분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들로 직접 와시를 만들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 마을은 체험 공간을 더욱더 확대시켜 많은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민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숙소 바닥에는 일본 전통식 다다미가 깔려 있어 전통의 멋을 듬뿍 느낄 수 있고 특별한 생선 요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농촌 관광은 어쩌면 주민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성공의 열쇠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마을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와지마시에서 MBS 뉴스 정기로입니다. 추석 차례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우고기인데요. 고기의 부위에 따라 영양과 용도가 달라서 알고 드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한우의 부위별 특징을 박동민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한우는 크게 목심, 등심, 채끝, 갈비 등 10개 부위로 작게는 39개 부위로 나뉘는데 각 부위가 갖는 특성을 고려해서 섭취하면 더욱 깊은 한우의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한우를 보다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39개의 한우 부위 중 양이 매우 적거나 겹치는 7개를 제외한 나머지 32개의 부위의 육질과 영양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함량은 뭉치사태와 우둔살이 높았고 여성에게 좋은 철은 토시살에, 어린이에게 필요한 아연은 치맛살에 많았습니다. 참갈비는 갈비에서 목 쪽이 아니라 가장 그 아래쪽, 그러니까 그 허리 끝부분 쪽에 위치하는 갈비 쪽인데 이 부분은 그 갈비살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방을 겉지방만 제거를 하게 되면 속지방이 없으면서 쫄깃하고 그 다음에 또 근육질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맛이 아주 깊은 맛이 나요. 맛 평가를 보면 본갈비, 업진살, 살치살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이어트가 걱정인 분들도 안심하고 한우를 드셔도 됩니다. 열량이 가장 낮은 부위는 홍두깨살로 100g당 136kcal였고 앞사태와 뭉치사태는 137kcal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명절에 해먹는 산적을 부칠 때는 지방 함량이 적고 부드러운 앞다리살이나 우둔살, 꼬치엔 고기 조직이 단단한 홍두깨살과 설기살이 적합합니다. 일반 손님들이 찾기에는 등심과 이렇게 하얗게 마블링이 많이 낀 거는 많이 선호하시는데 그보다는 그 일반 그 마블링이 좀 적은 부위 이런 것들 설도나 우둔, 꾸리살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시면은 인체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 갈비찜을 할 때에는 본갈비나 꽃갈비에 비해 조리 후 줄어드는 양이 적은 참갈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탕은 근막이 많아 감칠맛이 뛰어난 양지머리, 앞사태, 뒷사태를 이용하면 제격입니다. 한우는 부위마다 고유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영양과 용도를 고려해 요리를 즐기면 참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S 뉴스 박동민입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외국산으로 여겨진 열대과일이 이제 국내 곳곳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점점 따뜻해지는 기후변화로 국내에서도 열대과일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패션프루트, 구아바, 파파야, 용과. 다소 생소한 이름의 이 작물들은 열대지방이 원산지인 열대과일입니다. 동남아에서 주로 나기 때문에 열대과일은 그간 당연히 외국산으로 여겨졌지만 따뜻해진 기후변화로 이제 국내 곳곳에서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해마다 증가해 2015년 362헥타르에서 2017년 428.6헥타르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패션프루트의 재배 면적 증가가 눈에 띕니다. 2014년 0.3헥타르에 그쳤던 패션프루트 재배 면적은 2017년 44.4헥타르로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열대과일 구아바 역시 6.1헥타르에서 10.9헥타르로
재배 면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국내의 열대과일 재배 면적이 증가한 건 한반도의 기온 상승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증가하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연 평균 기온이 지난 100년간 1.4도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2020년이면 경지 면적의 10% 이상이 아열대 기후에 속하고 2080년에는 62.3%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열대작물 재배 기술 확립도 재배 면적 증가에 한몫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재배 기술 확립으로 국내의 아열대 재배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환경에 재배가 가능하면서 소비자 입맛에 맞는 작목을 선발해서 선발된 작목은 고품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난방비는 열대작물 재배에 뛰어드는 농가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열대작물의 안정적인 소비 시장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농가들이 새로운 작목에 쉽게 뛰어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보통 열대과일 하면 제주도나 전남 지역에서 재배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경기도 평택에서도 열대과일이 나온다고 합니다. 동남아에서나 볼 수 있었던 패션프루트나 백향과를 재배하고 있는 평택의 한 농가에 엄하은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한 과수원. 이곳에선 사과도 배도 아닌 열대과일 백향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100가지 맛과 향이 난다고 해 국내에서는 백향과라고 불리는 이 과일의 원산지는 브라질 남부지방. 주로 태국과 대만 등 동남아 지방에서 많이 생산되는 열대작물이지만 어느새 우리 농가의 효자작목이 됐습니다. 음료와 디저트, 샐러드 드레싱에 잘 어울려 국내에서도 수요가 있었지만 보관 기간이 일주일 미만이라 그동안 냉동 형태로만 수입돼 왔습니다. 아는 지인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재배를 하게 됐어요. 새로운 작물이다 보니까 매력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게 되게 된 거고. 약 4,000제곱미터 규모에 심어진 백향과는 총 1,000그루. 이곳에선 연간 8톤의 백향과가 생산됩니다. 모양이 온전하고 큰 생과는 1kg당 15,000원. 그보다 작은 생과는 1kg당 5,000원에서 7,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백향과만으로 연간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만큼 정 대표는 기존에 재배하던 블루베리보다 오히려 백향과가 효자 작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기까지의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국내에 알려진 재배 기술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재배 기술은 제가 100%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 3, 4일이면 주름을 잡혔던 거를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까지 늦췄다는 거, 그거 하나는 건졌죠. 난방비와 판로도 문제였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탓에 가을과 겨울에 재배용 난방비가 많이 드는 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판로 확보도 쉽지 않아 아직은 주로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첫 해에서부터 5톤 이상을 수확을 해서 판매는 1, 2톤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부분을 자가 소비하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홍보를 해주셨어요. 입소문으로 다 해서 지금 올해가 3년 차인데 수확량이 한 7, 8톤 되는데 그게 전부 소매가 됐어요. 기후변화가 가속화하고 열대작물 재배법도 더욱 확립되면서 국내 곳곳에서 재배되는 열대작물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엄하은입니다. 농업계의 특별한 이슈가 된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엔 사람입니다. 충북 영동의 한 과수원에서는 24시간 클래식 선율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때 첼리스트였다가 귀농을 선택한 음악가 부부를 오주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충북 영동군 영동읍의 한 과수원. 아름다운 첼로의 선율이 과수원을 가득 채우고 농장부른 클래식 공연의 관객이 됩니다. 클래식과 농업, 다소 생소한 두 조합의 하모니를 만들어낸 주인공은 바로 첼리스트 김기범 씨와 부인 오미라 씨. 귀농을 선택한 지 벌써 횟수로 4년.
이제 어지간한 작업은 거뜬히 해내는 프로 농사꾼입니다. 둘 다 이제 시골 생활을 안 잡혀보니까 반딧불도 처음 본 거예요. 도시에서 반딧불을 어떻게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골에 대한 이제 서로가 이제 모든 게 신기한 거야. 여기는 또 감나무가 가로수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감나무가 가로수가 쫙 있는데 너무너무 또 그 빛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귀농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던 김씨 부부는 섣부르게 귀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영동과 직장을 오가면서 2년간 시골 생활을 열심히 익혔습니다. 연착륙을 하는데 2년 걸렸어요. 여기 정착하는데 2년 후에 이제 완전히 결심이 섰어요. 저희가 이 농촌에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결심이 서서 그때부터 이제 땅을 알아보기 시작해서 땅을 구했고 지금 있는 이 첼리팜을 저희가 인수해서 2년째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과일이 유명한 고장 영동의 털을 잡은 만큼 부부가 키우는 작물도 계절별로 다양합니다. 사과, 복숭아를 기본으로 겨울에는 곶감도 판매합니다. 부부는 자연의 힘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농사인 것처럼 인생 또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귀농을 통해 새롭게 배워갔습니다. 만족도가 그러니까 저 따지면 한 70%? 그 정도 지금까지는. 근데 앞으로 제 생각에는 높아질 것 같아요. 점점 살수록. 어렵게 귀농에 도전하고 이제 자리 잡은 김씨 부부는 이제 새롭게 귀농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영동군 귀농귀촌 안내 도우미로 위촉돼 귀농한 사람들의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해남군 의회가 쌀 목표 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2018년 쌀 목표 가격을 현재 18만 8천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하고 목표 가격 변경 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22회째를 맞은 경기도 포천의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가 오는 10월 13일에 개막합니다. 가을 억새의 반하나를 주제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하나가 되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북 고창군의 테마형 시티투어 버스인 팜팜 시골버스를 광주시까지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정읍역에서 출발해 고창의 주요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관광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호응이 높아 광주 출발로 노선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산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응급진료병원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병원 및 약국 현황은 시 홈페이지에서 게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